2024년 어느 연구팀이 지구의 나이를 다시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가 45억 4천만이었거든요.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오시죠? 인류 문명 전체가 고작 1만 년이에요. 우리가 존재한 시간은 지구 역사에서 0.0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998%의 시간 동안 지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행성 충돌,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대량 멸종이 5번이나 일어났고 공룡이 1억 5천만 년 동안 지배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은 사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지구 표면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서 적도까지 얼어붙은 적도 있고 화산 폭발로 대기의 90%가 유독 가스로 뒤덮여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구는 살아남았고 생명은 계속 진화했어요. 어쩌면 우리 인류는 이 긴 역사에서 가장 운 좋은 시기에 태어난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는 변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6번째 대량 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은 45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40억 전 우주 공간의 차가운 먼지 구름에서 시작됐어요. 성간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짙은 구름이 중력에 의해 점점 수축하기 시작했죠. 이 구름은 회전하면서 원반 모양으로 변했고 중심부는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온도가 1천만 도를 넘어서자 수소 원자들이 융합을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태양이 탄생한 거예요.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자 주변을 도는 원반의 먼지와 가스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덩어리들이 충돌하면서 점점 더 커졌죠.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암석 물질들이 뭉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단단한 행성이 만들어졌고요. 먼 곳에서는 얼음과 가스가 모여서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 탄생했어요. 이 과정이 불과 몇 천만 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랍죠. 초기 지구는 지옥 그 자체였어요. 표면 온도가 1200도를 넘었고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황화수소와 메탄, 이산화탄소로 가득한 유독한 대기가 행성을 뒤덮었어요. 산소는 단 1%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끊임없이 소행성과 해성이 충돌했어요. 어떤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지표면 전체를 녹여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45억 년 전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화성 크기만 한 행성이 지구에 비스듬히 충돌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 충돌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지구의 일부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날아간 파편들이 지구 궤도를 돌다가 중력으로 뭉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달이에요. 달이 탄생한 이야기가 이렇게 폭력적이었다니 믿기 힘들죠? 38억 년 전이 되자 지구는 겨우 식기 시작했어요. 표면 온도가 10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축되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비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됐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멈추지 않는 비를요. 이렇게 해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고 지구는 물의 행선이 된 거예요. 물이 생기자 곧 생명도 나타났어요. 37억 년 전 화석 기록에서 최초의 생명체 흔적이 발견되거든요. 현미경으로도 겨우 보이는 미세한 박테리아였죠. 이 작은 생명체들은 바다 깊은 곳에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살았을 거예요. 산소도 없고 햇빛도 닿지 않는 곳에서 화학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였던 거죠. 그로부터 10억 년 후 진짜 혁명적인 생명체가 등장해요. 24억 년 전 남조류라는 미생물이 진화했는데 이 녀석들이 광합성을 시작한 거예요. 햇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내뿜었죠.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수억 년 동안 산소가 축적되면서 대기 성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산소가 처음엔 재앙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산소는 맹독이었거든요.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혐기성 생물들이 대거 멸종했죠.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온실 효과가 약해졌고요.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2억 년 전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적도까지 두꺼운 얼음으로 덮인 눈덩이 지구가 된 거죠. 이 상태가 3억 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 빙하기 동안 대륙도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바다 밑에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단단한 땅덩어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엔 작은 섬들이었지만 점점 커지면서 결국 첫 번째 초대륙 발바라가 탄생했어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대륙이라기엔 작았죠. 호주 대륙보다 작았을 거예요. 10억 년 전쯤 두 번째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됐어요. 이번엔 진짜 거대했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로디니아 주변은 전부 바다였고 이 거대한 대륙 한가운데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었을 거예요. 생명체는 대부분 해안가에 몰려 있었죠. 5억 4천만 년 전 갑자기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단 수천만 년 만에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이 진화했어요. 껍질을 가진 생물, 눈을 가진 생물, 지느러미를 가진 생물들이 처음 나타났죠. 가장 유명한 게 삼엽충이에요. SF 영화에 나올 법한 외계 생물처럼 생긴 이 녀석들이 바다를 지배했거든요. 하지만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4억 4천만 년 전 기후가 급변하면서 첫 번째 대량 멸종이 일어났죠. 해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해양 생물의 85%가 멸종했어요. 삼엽충도 거의 사라질 뻔했죠. 이걸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생명은 계속됐어요. 4억 2천만 년 전 최초의 식물이 육지에 상륙했고 곧이어 최초의 곤충도 땅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3억 5천만 년 전에는 최초의 나무가 등장했어요. 이 나무들이 만든 숲이 대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 덕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35%까지 치솟았죠. 지금은 21%인데 말이에요. 산소가 많아지자 곤충들이 거대해졌어요. 날개 길이가 70cm나 되는 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녔고 2m짜리 전갈이 땅을 기어다녔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2억 5천만 년 전 지구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시작됐는데 이게 보통 화산 폭발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초대형 분출이었거든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대기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온도가 10도나 올라갔어요. 바다는 산성화됐고 산소 농도는 급락했죠. 결과는 참혹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종의 90%가 멸종했어요. 바다 생물의 96%가 사라졌고요.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지구가 거의 죽을 뻔한 순간이었어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지구가 회복하는데 1천만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대멸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빈 생태계를 채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동물들이 진화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룡이에요. 2억 3천만 년 전 처음 나타난 공룡은 처음엔 작고 민첩한 동물이었어요. 고작 1m 정도 크기였죠. 하지만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공룡은 점점 커지고 다양해졌어요. 1억 5천만 년 전 휘라기 시대가 되자 지구는 완전히 공룡의 세상이 됐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은 길이가 35m, 무게가 100톤이나 됐어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육상 동물 중 가장 컸죠.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는 6톤의 몸무게에 13m 길이로 먹이를 사냥했고요. 공룡 시대는 1억 5천만 년 동안 지속됐어요. 인류 문명 전체 역사의 1만 5천 배 되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초대륙 판게아가 쪼개지기 시작했고 대륙들이 지금의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대서양이 형성되고 인도가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때예요. 그러다 6,600만 년 전 공룡 시대를 끝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한 거예요. 충돌 순간의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억 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었죠. 충돌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진과 쓰나미가 몰아쳤고 대기로 올라간 먼지와 그을음이 태양을 가렸어요. 몇 년 동안 지구는 어둠에 쌓였어요. 광합성이 멈추면서 식물이 죽고 초식 공룡이 굶어 죽고 육식 공룡도 결국 멸종했죠. 새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사라진 거예요. 함께 살던 익룡과 바다의 거대 파충류들도 멸종했고요.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작은 포유류들은 살아남았어요. 공룡시대 내내 숨어 지내던 이 작은 동물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됐죠. 공룡이 사라진 빈자리를
포유류가 채우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년 만에 포유류는 엄청나게 다양해졌고 점점 커지고 똑똑해졌어요. 6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영장류가 나타났어요. 사헬란트로푸스라는 이 동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하나예요. 여전히 4발로 걸었지만 가끔 2발로 서기도 했죠.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하면서 직립보행이 본격화됐어요. 2발로 걷게 되자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죠. 300만 년 전 최초의 석기 도구가 만들어졌어요. 날카로운 돌로 동물을 자르고 나무를 깎고 땅을 팠죠. 80만 년 전에는 불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었는지 아세요? 불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소화가 쉬워졌고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됐거든요. 뇌가 커지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30만 년 전 드디어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어요. 우리죠. 처음엔 아프리카에만 살았지만 7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중동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종들을 만났고 때로는 그들과 섞이기도 했어요. 4만 년 전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류가 갑자기 예술을 시작한 것이에요.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했죠. 언어도 더 복잡해졌고요. 이때부터 인류는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만 2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또 다른 혁명이 시작됐어요. 농업이죠. 떠돌아다니던 수렵 채집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탄생했죠. 그로부터 불과 1만 년 만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2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증기기관, 전기,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가 차례로 발명됐고요. 1804년 15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80억 명을 넘어섰어요. 불과 200년 만에 8배로 늘어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4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는 5번의 대량 멸종을 견뎌냈어요. 소행성 충돌도 화산 폭발도 얼어붙은 비하기도 결국 극복했죠. 생명은 항상 살아남았고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했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대량 멸종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인류라는 거죠. 앞으로 100년 후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오늘은 45억 년 지구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